지루해도 시청하면 늘어가는 코인 경제 지식 출발!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도 간밤에 나온 뉴스를 토대로 해서 쭉 이제 흐름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체인링크가 스테이킹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또 그리고 한 차례 이제 미룬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거를 뭐 내년 하반기까지 미룬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 그냥 바로 실시를 해버렸어요. 체인링크 오라클은 서비스의 보안 강화를 위해 스테이킹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보안을 위해서 스테이킹을 시작했다. 그러면 노드가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노드를 전 세계에서 사용자들이 이제 노드를 굴리겠죠. 그리고 또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가랩스라고 하는 NFT의 대표적인 회사가 있는데 AP 이코인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이거 다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NFT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거를 에어드랍 받으셨을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AP 코인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테이킹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AP 코인이 스테이킹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게 그 플랫폼이 호라이젠입니다. 이것도 아주 의미심장하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어쨌든 유가랩스는 뭐 범접할 수 없는 NFT계의 제왕인데 왜 하필 호라이젠 랩스에서 관련해서 왜 그 작업을 했었을까? 한번 물음표를 한번 던져보고 끝까지 지금까지 견디셨으면 끝까지 제가 봤을 때는 직진하시는 게 향후에 수년간에 아마 후회하실 일을 만들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숫자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시면 아마 놓치시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계좌를 잘 안 봐요. 뭐 아시겠지만 이런 하락장에서. 자, 골드만삭스는 FTX 붕괴 후 암호 회사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뭐 요런 얘기가 나왔는데 과연 골드만삭스는 어떤 회사를 인수하려고 할까요? 골드만삭스는 아주 예전서부터 이 가상자산 시장에 관심이 참 많았어요. 하다못해 골드만삭스가 그래서 USDC를 찍어내는 서클사도 만들어냈었죠. 네. 서클사를 만들어냈고 서클사가 다시 보이저를 만들어냈었죠. 보이저 지금 파산 신청해서 11장인가? 네. 때는 회생 작업에 들어가는 지금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어떤 회사를 골드만삭스가 인수한다고 하는 건지 이게 코인베이스랑 관련 있는 건지 아니면 보이저랑 관련 있는 건지 그거를 뭐 알 수는 없죠. 근데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FTX는 생태계 많은 부분에서 대표적인 아이였다. 뭐 그냥 은유적 표현이죠.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본 기술은 계속해서 작동한다. 이 발언이 상당히 의미심장한데 이 발언을 예전에 이제 누가 했었냐면 레리 핑크 회장님이 이 발언을 똑같이 했었거든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 발언에 사실 중심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연의 일치일까요, 과연? 그래서 어쨌건 지금 이 친구도 특히나 이제 셀시우스는 제가 보니까 날짜가 정해졌어요. 날짜가 연기됐는데 이것도 날짜가 2월달인가 그때로 연기됐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 거고 보이저도 그렇고 그래서 그리고 제이미 다이몬 회장이 JP모건 회장님이시죠. 인플레이션이 내년에 미국의 불황으로 이끌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허리케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공중파에서 가장 쉽게 계속 보실 거예요. 아마 유튜브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아는데 이 제이미 다이몬 회장이 하는 얘기가 인플레이션이 내년에 미국을 불황으로 이끌 수 있다. 그럼 연준에선 금리 인상을 계속 한다고 얘기하고 2%까지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표출하는데 과연 제이미 다이몬 회장이 이 발언을 했었을 때 과연 왜 이 발언을 했었을까? 이 발언의 의미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내년에 미국을 불황으로 이끌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게 몇 개월짜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
3개월짜리다. 이게 뭐 당장 뭐 주식시장이 폭락한다, 뭐 다음 달에 안 좋다,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아주 롱뷰, 그러니까 아주 장기적인 뷰에 관해서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이 사람도 뭔가를 알고 있죠. 그러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대중한테 살짝 이제 던져준 거죠. 그거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이런 얘기 했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번 달에 주식시장이 상승한다, 아니면 다음 달에 뭐 상승한다, 이러면 또 대중들은 저 사람 거짓말했다 이런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그 이면에 있는 왜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했었을까? 왜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강조를 했었을까? 인플레이션이 미국 경제를 침체기로 몰고 갈 거다라고 왜 그 공식을, 메커니즘을 거기다 대입을 했었을까? 예. 그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국이 암호화 규제 뭐 계획을 확정했다. 이거는 그냥 심플한 얘기인데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여기 나왔어요. 유스에는 암호화폐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 변경 사항과 외국 기업과의 상호작용 방식이 포함된다. 예. 그래서 뭐 라이센스를 주고 뭐 규제한다. 예. 뭐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고,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 뉴스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애플이 최소 2026년까지 애플카 출시 연기 및 자율주행 야망 포기라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이게 단지 규제 때문인지, 아니면 인플레 때문인지, 아니면 미국 경제 기조에 관해서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애플사에서 이 발언을 했는지,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우리는 피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애플이 별로 관심이 없나 보다. 그냥 이 자율주행차 애플카에 관해서 관심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미국 경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거고, 왜 하필 2026년일까? 지금이 2022년이죠. 2023년으로 들어가죠.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2023년서부터 자, 어느 정도 뭐 단기간에 뭐 상승은 오겠지만 경기가 계속 장기 2026년까지 2023, 4, 5, 6, 4년 동안 주식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빠질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전 해석을 했거든요. 왜 애플사는 2026년으로 이걸 미뤘을까? 네? 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유가는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2021년 12월 이후 최저치로 3% 이상 폭락. 참 아이러니한 해석이에요. 요즘에는 참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유가가 빠진다? 이 공식이 원래 성립이 되나요?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니까 유가가 빠진다? 그러면 경기가 상승할 확률이 높으면 유가가 상승하는 게 맞는 거네요. 지금은 또 이렇게, 예전에는, 과거에는 이것과 반대로 해석이 됐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향후에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해석되면 유가가 올라간다. 유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얘기다. 그러면 연준에서 금리 인상 기조를 꺾지 않을 거라는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참 어디다가 기준을 맞춰야 될까요? 참 요즘에 참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쭉 뭐 테슬라, 애플사, 아마존, 뭐 엔비디아, 뭐 메타, AMD, 마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쭉 있는데 알리바바만 미온적인 약간의 상승이 있었어요. 이게 아마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과 맞물려서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전체적인 주식시장이 그렇게 뭐 큰 그게 없는데, 뭐 아시겠지만 고용지표 발표 나온 거로 인해서 지금 제가 보니까 내년에 뭐 5.5%까지 금리 인상, 여기까지 정점을 찍을 거다라는 얘기가 미디어에 주류를 장식을 해요. 지금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 달에도 금리 발표까지 한 7일에서 8일 정도 남았거든요. 당연히 지금 입장에서 지표가 나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을 흔들 수밖에 없죠. 가계 이자 부담에 뭐 9억 이하 주택의 뭐 보금자리론 확대 실시, 뭐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금리가 4에서 5% 정도 금리고 소득에 상관없이 고정금리로 50년에 모기지를 해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시나요? 금리 지금 뭐 미디어에서 집값 폭락한다 막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더 많이 떨어질 거다.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다. 4에서 5% 고정금리를 정부가 나서서 이거를 운동을 한다? 이런 정책을 핀다? 이 의미는 금리가 정점을 찍고 금리가 동결돼서 한동안은 동결돼서 움직이겠지만 장기적인 프레임에서는 금리 하락 기조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이제 해석이 됐거든요. 왜 하필 지금 시점에 고정금리 상품을 사람들한테 소득도 없는 사람들한테 이 부동산 정책을 맞물려서 발표를 할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볼 시점이라는 거죠. 자, 어쨌건 그렇고 글로벌 투자은행 SC 내년 비트코인 뭐 가격 70% 하락 가능성. 자, 이것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자, 그냥 단순하게 해석하면 유럽으로 향하는 중국 배터리 뭐 2031년에 생산 능력 압도적 1위. 뭐 아시겠지만 내연기관이 사라지면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도 전기차에서는 거의 처음부터 끝이라고 보면 돼요. 배터리가 모터보다 중요한 게. 자, 근데 중국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과연 테슬라는 어떻게, 비아디는 과연 시장 점유율을 전 세계에 어떻게 끌고 갈지. 테슬라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은 전기차 판매량에 주목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오판이라는 거죠. 이거는 전기차에 목숨을 걸면 테슬라에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수박 겉핥기만. 진짜 이 사람들이 뭘 하는지, 앨런 머스크가 구현하려는 거버넌스가 과연 뭔지 그거를 파악하는 게 진짜 테슬라 투자하는 주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지표 좋다는데 뉴욕 증시는 또 추락 이유. 뭐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표가 나오면서 시장을 한번 러시아 자신감 원유 상한제 전쟁에 영향 못 미쳐 뭐 이 얘기가 어차피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60달러 선에 맞추겠다 얘기를 했었고 60달러 이하로 살짝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러시아에서는 손해볼 게 없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인가? 대중은 과연 이들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바라볼지. 말도 안 되는 종이호랑이 정책을 중국에, 러시아에 지속적으로 펴는 미국 권력층 상부에 있는 진짜 핵심 인사들은 그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지. 달러의 패권, 100년간의 달러의 패권에 관해서 이들은 이미 인지를 했고 여기서 더 이상 엑기스가 뽑아져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들은 뭔가 정책을 바이든 행정부나 트럼프를 대신해서 발표를 하지만 사실은 뭐 위협적이지 않은 정책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펴왔다는 거죠. 그거를 다 구글링해서 나열해서 다 이렇게 맞춰보면 거기 사실 핵심 그게 있어요.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은 과연 어떻게 될지. 달러의 패러다임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과연 비트코인은 진짜 실제로 기축통화가 될 수 있을지. CBDC가 등장하면 비트코인의 헤게모니가 확장이 아니라 축소돼서 사라진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연 그 결론은 과연 어떻게 될지. 자, 흥미진진한 시대로 점진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 4년, 5년 쭉 어떤 일이 펼쳐질지 참 저도 설레이네요. 저는 두렵진 않아요. 근데 기대 반 설레임 반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